자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나오는데, 메모의 효력 요건에다가,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3번이 나오죠. 40페이지. 제목 봤더니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오른쪽에 메모 이렇게 효력 요건 결여시,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갖추지 못하면 이제는 뭘로 가냐면 무효 취소 사유가 돼. 무효 취소 사유.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그 법률행위 뭐 아니면 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간다고. 무효 아니면 뭘로 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성립 요건에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고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계약서에 쓴 내용이 있겠지. 목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외부로 알리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뭘 공부냐면, 갑이 요 토지를 재산권을 넘겨주고 돈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의사를 정해서 표시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토지를 을에게 넘겨주는 대신 돈 1억 받아야 되겠다. 의사를 정해. 2억 받아야 되겠다. 의사를 정한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의사를 정할 때 이 당사자가 의사를 정할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분별력을 가진 의사 능력.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를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그 의사 능력을 여러분들 41페이지에 41페이지 봐. 교재 41페이지 참고로 넓혀보기에 당사자의 능력에 권리 능력 나오나? 그냥 권리 능력의 오른쪽에 메모해.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써버려. 권리 능력은 뭐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권리자는 투표권은 죽은 사람도 있을 때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권리 능력이란 그냥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권리 능력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살아있어야 되겠어? 죽어 있어야 되겠어? 살아있으면 다 권리 능력이 있어. 두 번째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의사 능력은 그냥 이거요. 의사 능력은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능력, 의사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의사를 정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의사 능력은 분별력을 말하는데 의사 능력은 만 14세 이상을 가리킨다 하시면 의사 능력이다가 오른쪽에 메모예요. 의사 능력은 만 몇 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만 14세 이상이므로 의사 능력을 갖고 있지. 근데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술 먹어버렸다면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력 요건이라고 이런 권리 능력, 당사자의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를 정할 때 당사자가 술 먹고 해버렸다면 분별력이 없었지? 그러면 그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로 하자는 거예요. 무효.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로 하자? 무효 이렇게. 그럼 권리 능력은 우리 시험에 살아있으면 다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의 유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이것만 알면 돼. 다시 한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의사 능력이 효력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렇게.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효력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른다.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가는데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요. 그래 메모해. 의사 능력이 없다면 자 동그라미 2번 봐.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형광펜을 해. 그 의사 능력 동그라미 2번에 41쪽에 그 넓혀보기에 당사자의 능력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나오죠.
근데 의사능력 2번에 내 동그라미 2번에 한번 읽어보면 유아나 만취자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요 무효요. 요것만 알면 돼. 술 먹고 했으면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행위능력. 여기 행위능력이란 이런 것이야.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완전한 행위능력이란 완전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불러. 밑에. 그래서 밑에 자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미성년자가 있어. 미성년자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좀 낯설거든.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능력이 급수가 있지. 급수.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할 때 전혀 못 알아듣겠으면 아 나는 피성년 후견인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으면. 그래서 조금 알아들으면 급수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나 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제한능력자의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냐 무효냐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종류에는 다 같이 외워버려. 미피피 이런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한능력자가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유효. 유효로 해놓고 이것을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다 유효다.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효력이 있고 나중에 취소라는 말을 하면 무효가 돼버려요.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구별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일단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무엇이 돼?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당사자의. 그 다음에 다시 40페이지 효력요건 가서 이제 1번 공부했어. 일반적 효력요건에 당사자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면 목적이 시작.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지금 여기서 잘 봐. 성립요건에 당사자에 대해서 효력요건을 배웠어. 여기 효력요건에 당사자의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세 가지. 그것이 무슨 능력이냐면 다 같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근데 우리는 민법은 무효 취소 사유를 배움으로 초점이 행위능력 이런 것만 알지 마시고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두 번째는 목적에서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면 계약서에 쓴 목적, 이 목적이 계약서 내용인데 계약서의 내용이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X 토지 소유권인지 Y 토지 소유권인지 목적이 이렇게 확정 가능해야 돼. 다시 확정 가능. 지금 거기다가 확정에다가 확 동그라미 쳐. 확. 그리고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가. 그리고
적법해야 된다. 적.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타 이렇게 동글을 쳐봐. 그래서 목적에서는 이거 본다. 확가적타. 계약서에 쓴 내용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정한 내용이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그것이 확정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는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결합된 합성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사표시. 합성어. 그래서 하나의 낱말이 아니고 의사와 표시가 결합된 낱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의사표시 할 때 의사를 정할 때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를 정할 때. 그 다음 의사를 정해서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자, 이거 본다. 일치하고. 그리고 의사를 정할 때는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정하면 안 돼. 의사를 정할 때는 누군가의 협박 또는 사기당해서 의사를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는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만들어놨고,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도 되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일단. 따라서 어쨌든 의사표시에서는 어떤 요건 갖춰야 되면 여러분 일치하고, 일치만 해야 돼. 하자도 없어야 된다.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돼. 이런 요건 갖춰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셔. 일단 외워보자.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우리는 자 성립요건이 결여되면 무효다고 불성립이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성립요건이 결여되면. 그러면 무효라나 무효다 취소다라는 말을 같이 판단하려거든 성립은 돼야 돼. 일단 성립요건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효 사실도 세 가지밖에 없어. 당사자에서 무효 사실, 목적에서 무효 사실, 의사표시에서 무효 사실, 취소 사실도 세 군데서밖에 안 생겨.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에서 취소 사실은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었고, 여기 계약서에 쓴 내용이 다 같이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이렇게 요건 갖춰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배울 거라고 이렇게. 그 내용은 한 장 넘겨보실래요? 42페이지에 이제 봤더니 04번에 법률행위의 목적 나오나? 그럼 거기는 써봐. 거기서 목적에서 뭐라고 써냐면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다 목적 밑에다가 목적에서의 효력요건 이렇게 써버려. 목적에서의 효력요건. 지금 여기서 여러분 42페이지 책을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의사표시에서 효력요건이야, 목적에서의 효력요건이야. 여기 이 성립이 된 목적이 여기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사유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걸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야. 지금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 쭉 넘겨봤더니 70페이지를 봤더니 여러분 70페이지 봤더니 의사표시 보이나? 그러면 여기 자 의사표시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의사표시는 성립요건이잖아. 여기는 요 자체는.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일치 무하자는 성립요건이야, 효력요건이야? 그렇지, 효력요건이지.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또 써. 여기다 의사표시 오른쪽에 뭐라 쓰냐면 효력요건 결여시의 효력 쓰는 거예요. 효력요건 결여시의 효력.
의사표시에서 뭐라고 써냐면 여기 그다음 뭐라고 여러분들 책을 딱 폈을 때는 여기서는 공부할 주제가 의사표시에서는 효력요건 결여시의 효력 이렇게 써보셔.